네. 이것도 점점 없어지니까 이거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했을 때는 왜 했는지, 이게 없어질 때는 왜 없어지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스승의 날 하면은 우리가 참 감사한 걸로 돼가 있었죠. 감사한 표현이 뭐예요?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지식 사회가 돼가지고 질이 좋아지면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그런 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건데, 그는 물질로 갈 때는 우리가 무식할 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다가갈 때는 조금 지식을 갖춘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선생님 감사합니다인데, 우리가 전부 다 지식인이 돼가지고 성장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이 사회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안 되는 거죠.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 전부 다 지식사회로 변했단 말이죠. 그럼 스승님은 계속 감사할 텐데, 선생짓을 하면서 스승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는 이걸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생인지 스승인지를 바르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될 때죠. 국민들과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우리를 대접 안 한다 하기 전에 왜 대접을 안 하게 됐는지, 왜 대접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걸 따야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존경을 받으려면 스승으로서의 스승의 짓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생님한테 존중할 사람만 존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사회가 전부 다 존중해야 돼요. 존경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스승의 짓을 하나? 이걸 보는 거죠. 스승의 짓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뒤로 빼고 있다. 빼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 불이익이 당할 것 같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 주는 거죠. 지금 돈 갖다 주는 거는 왜 갖다 주냐? Y로 쓰는 거예요, Y로. 돈을 갖다,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갖다 주는 거는 우리 아이 잘 봐달라고 지금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생한테 맡길 아이가 없어. 그러면 돈 갖다 주냐, 안 갖다 줘? 얄짤 없어요. 10원도 안 줘. 그러면 이 카네이션 갖다 주냐? 택 반 푼도 더 없죠. 우리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해주는 것은, 그거는 지금 존중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불이익 당하지 않게 만들려고. 사회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선생이 선생 역할을 하고 있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승은 스승 역할을 하냐? 스승이 없습니다. 스승은 스승 역할을 해야 되는데 스승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과 스승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선생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선생은 지식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학생은 뭐를 하냐? 지식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생 역할과 학생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뭐냐 조금 알아야 이 말이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지식은 우리가 인류 사회가 인간이 살면서 전부 다 이런 논리 저런 논리를 전부 다 자기 식대로의 세상의 최고의 식을 만들어 갖고 정리를 내놔서 이걸 다지는 게 지식입니다. 그럼 이게 자료가 있다는 소리고, 이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걸 지식이라고 갖추는 거죠. 이거는 논리에서 나온 거예요. 원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갖추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하느냐? 굉장히 똑똑해지죠.
지식은 열심히 공부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은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안 한 만큼 얻어지는 게 약해.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왜? 자료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쳐 주는 대로 내한테 오는 환경을 책에서도 있고 말에도 듣고 이런 것들이 지식을 갖출 때는 열심히 듣고 열심히 정리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는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을 갖춘 자가 아주 똑똑해지죠. 세계에 아주 무수한 아주 질 좋게 만들어 놓은 거를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에 똑똑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최고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지식을 제일 많이 가져와서 저마다 소질을 가져온 만큼 다 갖춰버린 거죠. 그게 제일 똑똑해졌어요. 저마다 자기 분야에 제일 똑똑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 똑똑한 걸 가지고 싸워요. 이기 옳다 저기 옳다 이래 싸우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것이 상식을 만들어 갖고 상식이 부딪히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걸 정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왜? 전부 다 식자라가다 보니까 지식인들이다 보니까 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풀어줄 수가 없어요. 내 거는 알아도. 그래서 자기 거를 자기가 이야기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한 거는 지식입니다. 근데 요새 열심히 안 하죠? 하나요? 지식을 열심히 우리가 배워요, 지금? 애들만 배우지 어른은 지식을 안 배워요. 그럼 지식을 안 배울 동안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식을 갖추갖고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 지식을 갖추어서 열심히 배울 게 없다면 지금부터 연구하기 위해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할 게 없어. 그러면 연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걸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이끌어주는 사람이 이 사회에 없는 거죠. 연구는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자기 식대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대한민국에 연구소가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는데도 연구소를 바르게 못 쓰는 거죠. 커피숍이 전부 다 연구소입니다. 커피숍도 고급 커피숍도 있고 대한민국만큼 커피숍이 많은 곳이 인류에 없어요. 이 세계에. 전부 다 그런 데 모여갖고 이야기하는 게 연구예요. 지금 이게 연구. 그렇게 해서 커피숍이 많죠. 레스토랑이가 많죠. 레스토랑이. 이 전부 다 연구하는데. 바깥 문화로 해갖고 모이는 이 자체가 연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데 이게 뭔지를 모르다가 보니까 음식 마치고 수다 떨다가 오는 것으로 지금 돼서 15년, 20년을 익하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는 발전한 게 없죠. 이런 걸 누가 컨트롤을 못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승이 있으면은 존경을 안 할까 합니다. 그럼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이 지식을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스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교육. 지식 공부하는 데에 거기에다가 도와주는 건 선생.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스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 그럼 우리가 지금 교육을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말을 교육하고 공부하고 섞어놨어. 그러다 보면 좋은 말을 쓰니까 교육이라는 것만 쓰고 있는데 지식을 공부하는 건 공부하는 중. 그 지식을 갖추고 나면 똑똑해지고 영리해지잖아요. 이게 좀 기운이 좋아지잖아요. 이게 질이.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은 무식한 사람 시키는 게 아니고 시대가 다 저마다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교육을 언제부터 시켰어야 되냐? 밀레니엄부터. 밀레니엄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았더라면 오늘날 전부 다 내 갈 길을 다 알고 내 방향을 알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을 다 찾아가요.
그러면 교육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 지식을 갖추었을 때 어떻게 변하냐? 지식을 갖추었을 때는 똑똑해지는 거. 여기 다예요. 똑똑한 거는 아직까지 지식에 아주 그 실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똑똑할 만큼 배운 거지. 갖춘 거지. 그러고 났는데 여기 오래 가면 어떻게 되냐? 자기 발등 자기가 찍어요. 내가 말했는데 그 말한 게 돌아와서 나를 찍는다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예요. 어지간한 말 하지 마. 말 안 하는 게 2등은 가. 말하면 손해야, 그냥. 나중에 평가 때문에. 지금 요런 사회가 대한민국이에요. 어지간하면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은 사회를 더 들다 보지, 말을 하지 마라. 이게 맞다고 주장을 하지 마라. 주장만 안 하면 혼나지 않아요. 요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갖춘 사람은 똑똑해지지만 교육을 받은 사람은 실력이 차가지고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교육을 안 받으면 지식을 갖춘 사람이 지혜가 나온다?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3000년을 지식을 갖춰도 지혜는 안 나온다. 지금 이 사회는 전부 다 지혜롭게 살고 싶고 지혜를 열고 싶어요. 이게 최고 지식인들의 소망이에요. 그럼 지혜를 열라 그러면 지혜를 얻어야 돼요. 누구한테? 스승한테. 우리를 지혜를 열게 해주는 분이 우리 스승이지. 내가 지식을 더 잘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 스승이 아니에요. 지식은 세상에 다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 스승이 된 사람은 지혜로, 당신들이 지혜를 열 수 있도록 이 자연의 법칙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스승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이 법칙이 자연의 법칙으로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때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주면, 가정에서 우리가 살면 가정이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 원리를 자연의 법칙으로 가르쳐줘야 된다. 이해가 되게. 친구를 만나시면 친구가 사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이 자연의 법칙으로 이 원리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사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이치에 맞게끔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진리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열심히 공부한다 안 그랬어요? 지식은 열심히 공부해야만 흡수해야만 네가 똑똑해지는데 스승이 가르치는 진리는 내가 듣기만 하면 돼. 듣는 걸 어떻게 듣는다? 깨끗이 그냥 티 없이 듣는다. 의심 없이 내 지식으로 잣대를 갖다 대지 않고, 그래서 진리를 받는다라고 하고 교육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한다가 아니고 이 교육을 받으면 돼. 그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누가 준다라는 소리예요. 뭐 어떻게 주냐? 말로 가지고 네가 이해되게끔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냥 듣고 흡수를 하니까 이치가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하니까 스스로 물리가 터지는 거죠. 내가 가진 지식과 자연의 법칙의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스스로 물리가 터져요. 그럼 지식은 기억에 남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서 똑똑한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가르치는 스승님이 이렇게 이치를 풀어주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이해는 돼서 되고 나면 어디로 가냐 하면 내 영혼으로 쏙 들어가요. 쏙. 이해가 된 거는 영혼으로 쏙 들어가니까 기억을 내가 꺼내려고 그래도 잘 안 나와. 금방 들은 건 금방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금 한 시간만 돌아다녀 꺼내려면 안 나와요, 이게. 왜? 네 영혼에 들어가 버렸거든.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슉 들어가면 이거 네가 기억을 해서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지식도 영혼에 들어가 있는데 지식에는 구멍이 송송송송 많아요. 이게 원답이 아니라서. 그러면 진리로 교육을 받으니까 이 송송 구멍 뚫린 데 들어가고 자리를 다 차지하거든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너가 갖춘 지식이 밀도가 높아진다. 밀도가. 그 안에 들어가 숨 붙는데 네가 왜 꺼내? 그렇게 조금씩은 이래 할 수 있지만 이걸 총체적으로 끌어낼 수가 없어요. 저 구멍 뚫린데 그런데 송송한데 다 들어가 붙는데 어떻게 다 핀세트처럼 자꾸 조낼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마. 진리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스승님이 이제 본문을 해서 이제 가르쳐 주면 그걸 써먹으려고 자꾸 기억해갖고 조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덩신짓 하는 거예요. 안 돼, 그게.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가르침을 자꾸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면 그러면 내가 가진 지식의 밀도가 차가지고 이게 질이 높아져요. 그래 되면 그 사람을 실력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력자. 밀도가 높아진 내 영혼의 밀도가 높아지면 지혜가 나옵니다. 밀도가 높아지면 상식이 있을까? 상식은 다 깨져요. 밀도가 높아지면 상식이 깨진단 말이죠. 깨지고 새로운 답으로 전부 갖추어지니까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는 어떻게 나오냐? 이걸 가르침을 받고 자꾸 채우고 밀도가 생길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게 있죠.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거기에 내 지혜가 나온다라는. 지혜는 상대 말을 잘 들었을 때 지혜가 나와요. 상대가 말도 다 안 했는데 끊어버리고 내가 가르치려고 들면 절대 지혜가 안 나와요. 천년만년을 해도 안 나와. 상대한테 필요한 답이 안 나오니까 상대한테 도움이 안 되지. 우리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홍익인간이라 했는데 상대 말을 듣지 않고는 그 사람을 이롭게 할 수가 없어. 상대가 말을 할 때 자기가 어려운 것든 아픈 것든 쭉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바르게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가 아픈 거를 내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아파. 네가 힘든 이야기를 이때까지 지낸 걸 쫙 정리해갖고 내한테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 힘든 거예요. 어려웠던 이야기를 쭉 하니까 내가 지금 어려워. 네가 어려워 보지도 안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그런 법칙에 진리에는 없어요. 상대를 이롭게 하려면 상대 아픔을 내가 같이 아파줘야 돼. 상대가 힘든 것을 말 못하고 있었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나도 힘들어야 돼. 상대가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하니까 나도 눈물이 술술술술 나와야 돼. 그걸 다 듣고 나면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필요한 말이 싹 나오는 게 그게 지혜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아픔을 같이 썰어 안으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아프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말.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지혜. 상대가 아픈 것도 모르면서 상대 아픔을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런 법칙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홍익인간 지도자들로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은 지식을 갖춘 데다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써야 돼요. 그 지식을 못 쓰면 너희 삶이 더 이상 좋아지지를 않아.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상대의 아픔을 모르는 자는 상대를 절대 도울 수 없느니라. 이 국민의 아픔을 알아야 국민을 도울 수 있고, 세계가 힘든 걸 알아야 세계를 도울 수 있고, 인류의 지도자가 되려면 인류의 아픔을 알아야 돼. 모르면은 인류의 지도자는 될 수가 없어. 앞으로 미래는 지식을 갖춘 자들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고 인류를 이끌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이 이 지금 지상에서 운용이 되는 시대라 이 말이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회장님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대통령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지식인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 세상을 이끄는 거지. 내가 몸소 손발로 뛰다닌다고 세상이 이끌어지질 않아요. 요런 세상으로 지금 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열어야 되는 거지. 지혜를 열은 사람이 하는 말은 지혜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존경받아요. 내 한 사람한테 지혜를 열어서 말씀을 하시면 한 사람한테 존경받을 것이고, 10명한테 지혜를 열어서 그분들이 이해되게끔 말씀하시면 10명한테 존경받을 것이고, 1억 명한테 지혜를 열어서 말씀하시면 1억 명한테 존경을 받을 것이야. 여기 앞으로 미래 세상입니다. 스승은 누구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지식을 갖추는 모든 이들, 지도자들 모든 이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지 어떤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도자들 우리가 이끌어줘서 그 사람이 빛나면 어떻게 되나, 내가 너가 좋아서 빛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너가 빛나게 활동을 해야만 저 백성들이 살기가 좋아지고 이 사회가 살기가 좋아지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게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은 다 컸어요. 다 컸으니까 클 때는 책사도 필요하고 선생도 필요하지만 다 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인류의 스승이 필요한 거지 책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사들도 스승을 만나고 나면 이제 활동하는 범위가 달라지고, 책사들은 원래가 일어날 때 힘이 없을 때 주군을 한 분 모시고 주군을 일으키는데 자기 영향을 발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세상 다 일어났어. 근데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주군을 모시지 않아요. 누구든 제자들이지. 도와달라 하고 오면 다 제자들이지. 이 사람들이 내 주군이 되지는 않아요. 세계에서 아무리 최고 잘 나가도 내 주군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제자로 삼아주죠. 그게 스승입니다.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갖고 대한민국은 이 공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스승이 무엇인지, 선생이 무엇인지, 멘토가 무엇인지 이런 걸 풀어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누구를 대할 때도 나는 지금 멘토를 만났다든지 나는 선생을 만났다든지 나는 스승을 만났다든지 이 말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그 비메이크로 그냥 세상을 둘러보는 중이라서 저분이 스승 맞나? 이럴 수는 있어도 곧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인류의 스승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곧 알겠고 내가 움직여 줄 테니까 그때 알게 될 테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승님 딱 하면서 그때 이렇게 촛불도 밝히고 공연도 하고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스승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연습하려고 달라드는 거지. 스승이라는 자가 바르게 활동을 하면 우리가 살기가 다 좋아져야 돼요. 그걸 못하면 실력자가 안 돼. 그게 뭔 스승이라고 나와. 응? 이 나라에 어려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 홍익인간 지도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내가 활동하는데 신나게 하면서 내 어려움이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살기 좋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고 이 사회 옆으로 이렇게 나앉은 사람들이 외로워서 스스로 내가 죽지 않아야 돼. 자살을 없애야 된다. 이 나라에 자살이 없어지는 날, 이 나라에 자살이 없어진다라는 건 이 나라가 살만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자살을 많이 한다라는 깝깝에 미친다는 소리고, 대한민국은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자살 제로. 대한민국 자살 제로를 너희 손으로 만들지 못하면 인류에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나가도 고개 들고 못 나가. 앞으로 보는 일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자살 제로. 이 프로젝트를 이제부터 시작할 겁니다.